다음 내용은 지난 7월 6일 미국 언론인 CNN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세계 주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일부는 홍콩에 부과된 중국의 조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홍콩 사법당국의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메시지 서비스 워치 앱은 24일 성명에서 홍콩 정부의 정보 요청 검토에 대해 공식적인 인권 실사 및 인권 전문가와의 협의 등 국가보안법의 영향에 대한 추가 평가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이나 다른 파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홍콩 당국의 자료와 정보 요청도 모두 중단한 채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CNN 비즈니스에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많은 공익단체, 시민사회 지도자와 단체, 업계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생성된 과정과 취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CNN 비즈니스를 통해 홍콩의 보안법이 발효됨에 따라 홍콩 당국의 새로운 데이터 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단했으며 우리는 이 새로운 법의 세부 사항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중국 정부가 시행한 이 법은 분리독립, 전복, 테러리즘, 외국 강대국과의 유착,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언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규칙은 관료들의 권한을 넓혀서 중앙 중국 권위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기와 같이 정부의 분리독립이나 전복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외국 국적자와 시민 모두를 불문하고 조사,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97년 영국이 중국의 영토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넘긴 이후 1국위 체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온 홍콩의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아시아 최고의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서는 인터넷이 검열되지 않고 주민들은 본토에서 금지된 페이스북, 왓츠앱, 구글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홍콩 당국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언론은 여전히 홍콩에 존재한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그들은 홍콩을 해방하라, 우리 시대의 혁명이라는 인기 슬로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법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해당된 시위자에 대해 정부는 새 법을 시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고 이 법안에 따라 처음으로 기소된 사람은 월요일 법정에 출두한 후 보석이 거부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왓츠앱은 이들의 복무 조건에 따라 사법당국의 정보 요청에 응할 뿐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할 때만 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홍콩 당국으로부터 257명의 사용자나 계정에 대해 241건의 정보 요청을 받았으며 이 요청 중 46%가 일부 데이터가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왓츠앱은 사용자 데이터가 과거 홍콩 당국과 공유됐는지 어떻게 공유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건다고 하며 그 대신 서비스 조건과 해당 법률에 따라 정보만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